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희입니다. 50대 은퇴자 또한 퇴직자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은퇴자, 퇴직자 클릭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같은 제목들이 쭉 나올 거예요. 뭐 읽어보면은 가슴이 섬찟하고 좀 부담스럽고 막막한 제목들입니다. 이런 걸 부정성 편향이라고 그러죠. 부정성 편향.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는 굉장히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오래 기억하고 금방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제목들이 심리적 아, 자극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불행한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현실을, 이런 현장을 퇴직과 은퇴하면 바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보죠. 책을 읽어보면은 대충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리 준비하라. 은퇴와 퇴직을, 건강을 챙겨라. 새로운 지식을 배워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라. 뭐 끊임없이 배워라. 뭐 그런 것들이죠. 뭐라 그럴까?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라 하죠. 뭐 다 아는 얘기, 당연한 얘기죠.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보면은 정말 그 자괴감이란 걸 듭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난 왜 못할까? 내가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것일까? 할 수 없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덮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혹스러운 50대를 맞이하기 전에 50대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빙고 같은 게임을 살았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코끼리 선입기로 말했는데 오늘은 빙고 게임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빙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림을 한 줄로 맞추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와 목표를 맞추고 이제 인맥을 쌓으면은 뭐 보통 조직에서는 이것을 성장과 성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대충 조직에서는 이러한 룰이 맞는 것 같아요. 빨리 누가 먼저 점수를 내느냐,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빨리 점수를 내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은 빙고 게임 판이 다 바뀌어집니다. 갑자기 옆에 주변에 새로운 그림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어떤 거냐면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정말 튼튼한데 일할 것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상황에 겹치게 됩니다. 50대 내가 분명히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입사원과 견주어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뽑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들었기 때문에 뽑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처럼 제한이 받는 거죠. 이러한 삶을 겪게 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기존 직장에서 가졌던 것들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내가 보고서 잘 만들었는데 뭐 그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넘버원 했는데 이런 것들이 퇴직과 은퇴 이후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빙고가 아니었어요. 빙고가 아니라 큐빅의 삶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빨리 점수 3개를 아는 거였지만은 이제 퇴직 이후에는 그 3개의 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벽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6면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맞출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50대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맞이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이긴다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은 대부분 나와 같은 비슷한 50대가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노후 자금 마련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신경 쓰지 못하는 거죠. 퇴직과 동시에 이런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혼란은 입체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단순하게 세 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큐빅이 돼갖고 맞춰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죠. 직업, 가족 부양, 건강, 정체성, 새로운 관계, 세상 이런 것들을 혼자 맞추는 큐빅의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이제 은퇴하면은 또 다른 큐빅과 또 다른 빙고 게임을 하게 돼요. 인디안 서머스쿨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맞추기 위해서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을 모여서 함께 이제 그 게임을 맞추려 하지만 그것도 다릅니다. 같은 목적이지만 다른 의미가 많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다른 정의가 많아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나의 과거의 나가 아직도 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스타일을 만나게 됩니다. 되게 힘들어요. 예. 조직에서는 힘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직위나 직책이나 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퇴사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선을 긋는 그런 빙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습니다. 인생은 어렵다고 인정을 할 때 쉬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관계와 또 새롭게 함께하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안 서머 시간에는 약 10주차 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발견과 인정부터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연결과 공동체까지 쭉 그것들 따라갑니다. 나와 같은 단어, 나와 같은 그 단어의 정의, 나와 같은 목적, 나와 같은 그 목적의 방향성 맞춰가는데 좀처럼 맞추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50대의 새로운 공동체와 또한 나의 것들을 새롭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가지기 직전에 반드시 해야 될 단계가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빙고가 아니라 큐빅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0주차 과정을 다 말씀을 오늘은 못 드리고요. 이걸 압축해서 제가 4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단계 한번 본인들도 이 4단계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4단계는 1단계는 이해와 정리, 2단계는 재정의와 새 출발, 3단계는 선택과 융합, 4단계는 우리다움입니다. 우리다움이 항상 그 목적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목적, 같은 가치, 같은 의미, 같은 소명,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4단계가 가장 어렵고 앞으로 계속 말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1단계, 3단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이해와 정리입니다. 이해와 정리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는 어려운 인생을 살 것이다. 이제부터 어려워진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쓸모없다. 오히려 짐이 된다. 빨리 버려야 된다. 이거를 어느 정도 빨리 이해하고 정리하에 따라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단축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0대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런데요.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데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50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자신이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있지만은 나는 이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나는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생은 그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때 쉬워진다는 말처럼요. 50대가 어렵다는 걸 인정할 때 이제 쉬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50대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과거의 나와 결별하는 것이 1단계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으로 팀워크 교육을 하거든요. 그럴 때 팀들이 모였을 때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나이나 경력이나 사는 곳, 전화번호 이 모든 것들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고 있는 그 모습 자체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될 때 자기가 솔직해질 수 있고 자기가 숨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나이가 55세인데 대기업을 나왔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 걸 밝히는 순간 그 다시 옛날에 그 껍질 밑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디안 서머 스쿨에서는 그런 모든 부분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자신을 재정의할 수 있고요.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내가 그런 것들 껍데기를 버리고 새롭게 만났을 때 자기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물론 이제 그렇다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사람들마다 피드백 교육을 하거든요. 어떤 팀 몫이 끝날 때마다 당신은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점이 나빴습니다.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꼭 피드백 회의를 하는데 상당히 놀랍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좀 더 말을 많이 끊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하는구나. 그런데 그걸 이제 받아보면은 되게 당혹스럽죠. 그걸 듣고 이렇게 겸손하게 많이 배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얼굴 표정과 얼굴 컬러가 이제 말을 해주니까요. 하지만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나를 인정하고 내가
많이 변했구나, 뭐 나의 전두엽도 좀 손상이 됐구나, 또 나한테 그렇게 욱하는 게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하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이해될 수 있죠. 내가 지금 많이 긴장했구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많이 배워야 된다, 연약하다는 것도 이해하고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다움의 핵심이 타인에 대한 피드백도 있죠. 그렇지만 또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글쓰기를 합니다. 이 글을 써보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뭐 제가 직접 해봐야 압니다. 저희 이제 인디안 서머스쿨에서는 일기 쓰기, 책으로 쓰기, 뭐 질문 노트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이 글을 쓰게 할 거예요. 예. 뭐 글은 다 누구나 쓸 수 있죠. 예. 문맹은 없으니까요. 근데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글을 못 써라고 말하는데,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못 하거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였죠. 좀 뭐랄까, 두뇌적인 게으름이라 할까요? 저희들의 모든 교육은 명상 뭐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명상이 아니라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실제 몸을 부딪혀 가면서 팀들끼리 같이 모이면서 타인과 얘기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 글쓰기, 뭐 특히 이제 브랜드 런칭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뭐 특별한 뭐 브랜드 런칭이라는 게 어떤 큰 기업의 브랜드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비영리 단체 기업 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브랜드를 런칭할 때 자신의 옛 경험과 또한 지식과 또 자신의 스타일과 자신의 취향,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서 함께하는 팀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아까 말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또 글도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하나로 어떤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영업도 있고요, 물류도 있고요, 회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브랜드 하나에 수많은 직군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하면서 하나를 완성해야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 런칭이 목적은 아니에요. 예,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런칭 시뮬레이션은 마치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갖다가 하나의 자석처럼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브랜드라는 자체가, 뭐 저희 뭐 유니타스 라이프의 핵심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라는 자체가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는 하나의 과정이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앙리 까르테 블레송이 사진기를 가지고 인생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브랜드를 가지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 우리 3단계라 보고 있는데요. 선택과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브랜드를 만들면서 나의 암묵지가, 그러니까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배웠지만, 글로 쓰지 못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지식들이 다시 발현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브랜드 런칭과 워크숍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빙고 게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는 50대 같은 경우는 조직에 항상 탑 클래스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무조건 뭐 대부분 다 임원급이었거나 아니면은 간부급이었죠. 근데 막상 나오면은 그런 모든 급들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큐빅이 되는 거죠. 퇴직을 하는 순간 인간관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직장 안에서 우리가 많은 관계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의 관계가 그 퇴직 이후에도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남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고, 뭐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죠. 저희 유니타스 라이프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막고자 하는 겁니다. 유니타스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직, 인간관계, 새로운 커뮤니티, 공동체. 뭐 건강과 아니면 노후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취미, 이런 것들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조직적인 동물이거든요. 인간에겐 공동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같이 소멸되거든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핵심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4단계는 우리다움입니다. 한마디로 목적 연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목적을 중심으로 봉사와 창업을 실행하고요. 수평 조직에서 경험하는 자기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50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관계. 근데 그런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라는 개념이 정말 새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경험과 경력과 그리고 지금의 가치와 목적이 연결되어 있어서 또 다른 삶을 제안할 수 있고 또 다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말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유니타스 라이프 인디안 서머스쿨에서 나와 목적이 같은, 방향이 같은, 소명이 같은 이런 사람과 함께 만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안목지가 연결돼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일터를 만드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60, 70, 80, 90과 100까지 살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가족이 필요합니다. 나와 목적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만나서 함께 가는 것이 저는 50대의 도전이고 50대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